메소포타미아는 고대 이집트, 고대 인도, 고대 중국과 함께 인류의 4대 문명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서아시아 지역의 큰 두 강인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두 강이 퇴적물 덕분에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은 독특한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많은 발명과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 후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놀라운 사실과 길가메시 왕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역사의 기록과 신화의 이야기를 비교할 때 지구 밖의 생명체의 그림자가 인류의 가장 큰 문명 뒤에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성한 왕 길가메시와 그를 둘러싼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탐험하겠습니다. 길가메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여기를 흐르는 큰 두 강인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덕분에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어 현대 서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속적인 문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쉬리아와 바빌로니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일찍 존재한 것은 수메르였습니다. 이는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기원전 4000년경 현대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서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수메르 사람들은 하나의 국가로 모이지 않았고 여러 도시국가로 나뉘어 각각 자신의 왕과 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국가들은 자주 전쟁을 일으키며 서로를 정복하려 했지만 결국 수메르인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통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수메르의 도시 우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길가메쉬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서사시에 따르면 길가메쉬는 일반인의 자식이 아니라 신들의 피가 3분의 2, 인간의 피가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길가메쉬는 신들의 지혜와 힘을 가졌지만 그의 신성한 기원 덕분에 성인이 될 때까지 불사는 아니었습니다. 길가메쉬는 우룩 왕국의 왕으로 숭배되었지만 그는 지혜를 사용하는 대신 잔혹함으로 사람들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그 잔인함이 많은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길가메쉬의 통치하에 어려운 생활로 인해 사람들은 신들에게 구원을 청하게 되었고 창조의 여신은 우룩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엔키두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엔키두는 이상한 모습을 가졌는데 상반신은 남자의 것이고 불, 귀, 꼬리, 다리는 수소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길가메쉬 왕에게 도전하기 위해 왔으나 길가메쉬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무한한 힘으로 엔키두와 견줄 만큼 싸웠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날 밤 동안 계속 싸웠으나 결국 두 사람은 평화를 받아들이고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엔키두의 가마 덕분에 길가메쉬는 잔인한 통치에서 벗어나 조화롭고 인민을 이해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며 세계를 함께 모험하는 동안 조화롭게 어울렸습니다. 그때 왕국 옆 푸른 솔숲에는 후아와라는 이름의 괴물이 살았습니다. 이 괴물은 신들의 창조물이지만 주변 주민들의 생활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파견되었지만 그 모두가 그의 힘에 맞서 싸우며 목숨을 잃었고 그래서 길가메쉬와 엔키두는 공동으로 그 숲으로 나아가 후아와를 처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에 그들은 그 숲에서 얻은 소나무를 가져와 우루크 도시에 제단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이슈타르는 그녀만의 것으로 만들고자 길가메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청혼을 거절하면서 그녀를 분노케 했고 그녀는 그에게 복수하려고 신성한 황소를 길게메쉬를 공격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신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여신을 크게 분노시키게 했습니다. 여신은 거부당한 모욕에 대한 복수로 신성한 소를 보내어 길가메쉬를 죽이기로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쉬와 그의 친한 친구 엔키두는 이 몬스터를 다시 한번 함께 무찌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뒤 격렬한 전투 이후 두 친구는 그 소의 머리를 베어내고 전리품을 얻어들였으며 그 후 여러 날 동안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휘열도 잠시간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엔키두가 여신의 애완동물 2마리를 도와서 죽였기 때문에 신들은 그들을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엔키두는 무서운 악몽을 꾸기 시작하며 서서히 약해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투에서 영웅적인 죽음을 맛보지 못했다고 불평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가메쉬는 가장 친한 친구가 돌아가신 것에 깊은 아픔을 느끼며 여러 날 동안 그의 시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후 왕은 엔키두를 위해 거대한 장례식을 열 것을 명령했습니다. 길가메쉬가 돌아가신 뒤 그의 존엄한 영예를 갖게 된 그는 삶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달으며 불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해가 지나도록 그가 찾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어떤 부자나 강력한 사람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쓴맛을 남기고 우르크로 돌아와 자신에게 죽음을 내려주기를 신들에게 기다림으로써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왕 기가메시에 대한 이야기는 인류의 다양한 문명에서 가장 초기의 서사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같은 문명도 그를 중요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그는 신들과 마찬가지로 숭배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논쟁 중이며 기가메시 왕이 실제하는지 여부는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독일인 고고학자 요르크 파스바인더를 포함한 조사팀이 시행한 조사에서 사막 속에서 고대 도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탄소 자취를 분석한 결과 이 도시의 나이는 5000년 역사로 추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고대 숨르 사람들의 우르크 도시에 관한 기록과 일치합니다. 고고학 연구팀은 주거 구조물, 정원 및 다양한 운하 네트워크를 포함한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지름이 5km 이상인 이 도시는 그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높이 10m에 달하는 동상과 다수의 사원 및 기둥들이 있었으며 혁신적인 운하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농지 관리와 운송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대 도시의 도심은 1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며 연구그룹은 농경 구조물과 숨르 사람들의 주택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길가메시에 대한 전설적 서술과 유사하게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발견은 어려운 정도의 복잡한 운하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모든 흔적은 우르크가 과거에 매우 부유하고 번영한 도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인간이 건축과 도시 계획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장소로 숨르 문명 내에서 초기이며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인간들은 건축 및 도시 계획 분야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한 곳이자 숨르 문명 내에서 초기이며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길가메시가 다스렸던 곳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 우르크 유적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묘지였습니다. 이곳은 전설적인 왕 길가메시의 최종 안식처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문가는 우리는 우르크 도시 외부의 묘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던 곳에서 실제로 수메르부터 바빌로니아까지 기록된 서사시에 묘사된 대로입니다. 길가메시가 사망한 때 우르크 도시 주민들은 그를 강이 밑바닥에 묻기 위해 강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파스비더 전문가는 나는 이것이 확실히 길가메시 왕의 묘지라고 단정지을 의도는 없다 고 말했지만 그것은 천사의 노래에 묘사된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무덤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고고품들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서도 길가메시의 것임을 입증하는 것 중 하나는 수천 년의 연대를 가지는 돌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장수한 양반 머리에 긴 수염을 뒷모습으로 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묘사하며 한 손에는 고기를 집어든 채찍과 같은 물건을 들고 있으며 다른 손으로는 성체가 된 어른 사자를 품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길가메시를 묘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이한 것은 그의 오른팔에 착용하고 있는데 현대의 손목시계와 매우 비슷한 물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장치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아주 가능성 있게도 어떤 신비한 문명의 선물일 것으로 추측하며 그 문명은 당시 인류의 과학기술 수준을 훨씬 초월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바로 외계인들이 수메르의 왕들의 기원을 탐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깨달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생명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길가메시의 무덤 내의 돌 조각들은 에너네이키라는 이름의 신들을 언급합니다. 사실 이들은 우주에서 온 생명체로 자신들의 고향이 파괴되어 지구로 와서 우리 수메르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금 소재를 발견한 때 에너네이키는 인간들에게 그 지식을 가르쳤으며 도시의 수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인간과 결혼하고 혼혈 자녀를 낳았습니다. 왕 길가메시 역시 그중 남아있는 후예 중 한 명입니다. 전해지는 신화에 따르면 그는 신과 인간의 자식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는 외계인들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길가메시는 5m에 이르는 우수한 신체 높이를 가지며 비범한 체력과 평범한 인간들보다 월등한 지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우룩을 통치하여 그것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대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남아있는 고고학 유적들은 전설적인 길가메시 왕이 실제했음을 증명하며
이승의 역사에서 실제로 그가 존재했음을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외계 생명체와 강한 연결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 외 생명체들이 이중화 문화에 특정 기여를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옛 두화 문화입니다. 그들이 다른 고대 문명에 기여한 것처럼, 이집트나 그리스에 기여한 것처럼 옛 두하 지역에서 외계인의 존재는 여전히 이론일 뿐입니다. 패스바인더 박사 그룹이 길가메시의 무덤을 발견한 직후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고 이 지역은 엄중하게 봉쇄되어 외국 전문가들은 모두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큰 의문입니다.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